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마이크 다 켜졌나요? 예, 마이크 다 켜졌네요. 네. 자, 이 장용진 TV가 요즘에 저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갑자기 소리 확 커졌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열린 재판, 그 중에서도 노상원 재판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노상원 오늘 이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결심이 있었고요. 징역 3년이 구형됐다고 합니다. 너무 싸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세히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2분 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네. 이 가운데로 좀 오시죠. 네. 요즘 재판 들어가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시죠? 아, 그렇죠. 요즘에는 일주일에 5번 들어가기 때문에 어이구. 쉴 새 없습니다.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들어가는데도 놓치는 재판도 참 많아요. 아,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상민 재판까지 합치면 재판 4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몸이 하나잖아요. 다 들어갈 수 없죠. 재판이 이상민 재판도 열렸어요? 네, 맞습니다. 4개가 열렸네. 네. 월요일마다 재판이 많이 열리는군요.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꽤 많이 열리고 내일은 원래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오거든요. 이 군사재판에서. 군사재판에서. 안타깝게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아, 김용현이 이제 나와야지 좀 되는데. 그렇죠. 뭐 어떤 얘기가 이루어질 텐데 또 김용현 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김용현은 후배, 그러니까 자신들 후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배들에 대한 재판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안 나가겠다는 건데, 그리고 군사재판이니까 아무래도 설마 나한테 강제 구인까지 하겠냐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 이 노상원 재판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재판 어떤 재판이었나요? 오늘 재판은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법 위반 오늘 결심 재판이었습니다. 네. 지금 내란 재판 중에서 가장 빨리 결심을 진행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본류가 아니라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내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이것에 대한 일종의 별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계엄 사전 준비 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참 웃기는 것이 얘가 그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자기들 멋대로 막 유출하기도 하고 빼내오라고 지시를 하기도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노상원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전 정보사령관이었거든요. 네.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야, 나 너 진급시켜줄게 하면서 정보를 막 빼내요. 그래서 뭐 그 문상호 사령관이라든지 뭐 김모 대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빼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사령부에 이제 뭐 공작이라든지 특수 수행원들 있잖아요. 뭐 실명, 출신, 지역, 학력, 특기를 수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군사정보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군사 기밀 아닌가요? 이거 군사 기밀입니다. 근데 군사 기밀을 빼내서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HID의 정보도 빼낸 정황이 드러났었고 저번에 제가 재판에 다녀오고 선배님이랑 같이 야 이거 호남 출신 배제한 거 아니냐로 추측을 그랬죠. 했었거든요. 네. 오늘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호남 출신은 배제랍니다. 야, 자, 그러니까 이 노상원이 그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HID 요원이라든지 다 지가 이제 부릴 만한 사람들 그렇죠.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 전라도 빼.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빼려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사 개인 파일이나 정보를 확보했던 거 아니에요? 네.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HID 요원들도 포함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시 HID 요원은 근데 존재 자체가 기밀이야. 그렇죠. 뭐 보니까 속초부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HID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육군 돼지부대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아무튼 존재 자체가 기밀인데 그 기밀 부대에 속한 사람들의 명단, 뭐 주특기 이런 거에 뽑아냈다면 이거 군사 기밀에 해당이 되는데, 자, 징역 3년이면 너무 싸지 않나요? 더군다나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뇌물을 받아 처먹은 거 아니야? 그렇죠. 실제로 김모 대령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너 진급시켜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2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처음에 김모 대령이 거절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김모 대령이 보니까
진급을 하는 사람들 보이는 거야 눈에. 그 이후에 노사원이 또 접근을 했을 때는 뇌물을 그때 넘겨주거든요. 야, 이건 노사원한테 잘 보여서 진급한 사람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줘야겠다라고 해서 진짜로 뇌물을 준다는 말이죠. 네, 그러한 과정 속에서 HID 명단까지 넘겨주게 된 겁니다. 야, 이 정보 넘긴 놈도 참 얼빠진 놈이네요. 완전 얼빠진 놈이죠. 아니, 정보 부대에서 근무를 했으면서 그딴 짓을 한다고? 그렇죠. 대령이면 만만치 않은 계급이죠. 그렇죠. 아니 뭐 군생활을 뭐 똥구멍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대령이면 짬이 얼마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노상원 같은 사람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흘렸다. 그렇죠. 그리고 이 노상원은 이걸 가지고 야, 너 진급시켜줄게. 내 말 잘 들어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인데. 완전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내란을 이용해서 지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지가 사리사욕을 채우겠다. 이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심지어 뭐라고 주장하냐? 아, 나는 김영현의 심부름꾼이었을 뿐이다. 위법성은 없었다. 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인은. 아이, 미친놈이네. 아니, 참 내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한 것이 살인을 목적으로 칼을 사려고 하는데 야, 칼 사와. 신부름 시켰는데 칼을 사왔어. 그런데 나는 칼로 찌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칼로 찔렀기 때문에 칼 사온 나는 무죄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지금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뇌물을 받아 먹잖아. 그렇죠. 내가 너 진급시켜 줄 테니까 그래도 한 1,500만 원 정도는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김모 대령도 뇌물을 줬었던 것이고 그 사람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준장에서 이제 소장 진급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갑질 문제가 터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뇌물을 전달하게 돼요. 근데 노상원 같은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다. 그냥 단지 조언을 주기 위해서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언을 단지 받기 위해서 2천만 원씩이나 받았다고? 무슨 컨설턴트야? 진급 컨설턴트입니다. 야, 민간인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원래 공무원이었다면 알선수뢰거나 아니면은 뇌물죄가 성립이 됐을 텐데 일단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에서 구형한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특검 측에서 구형 3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이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제가 오늘 방송 중에 많이 혼났거든요. 야, 왜 내란 재판인 줄 알고 나 깜짝 놀랐다. 3년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내란 본류 재판이 아니라 이 준비 과정 관련된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너무 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내란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HID 요원 그 신상 좀 확보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보사 요원들 이렇게 인원 확보하려고 일종의 그 제2 그 합수단, 그렇죠. 그 노상원이 지멋대로 운영할 제2 합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야, 니 진급시켜줄게. 그렇죠. 정보도 주고 돈도 좀 줘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처벌하겠다라고 한 건데, 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이 알선수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금품이나 이익 혹은 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데 내가 야 공무원이 예를 들어 나는 민간인이고 우리 지호 씨가 공무원이라고 쳐요. 내가 지호 잘 알아.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지호한테 부탁해가지고 네 원하는 거 해줄게. 이런 경우에 제가 알선수재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죄로 알선수뢰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도 공무원인 거야. 근데 내가 민원인이 의뢰한 청탁한 그 직무를 맡은 게 아니야. 내 친구 강지호가 그걸 맡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얘한테 내가 청탁을 대신해 줄 터이니 돈 내놔. 이게 알선수뢰입니다. 비슷한데 공무원의 직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튼 둘 다 징역 5년까지가 되는데 이 중에 징역 3년을 지금 구형한 거네요. 그렇죠. 만약 이제 최대로 했으면
이 하나의 이 알선수의 상한이 5년이니까 5년 플러스 가산이 돼서 2분의 1 가산이 되잖아요. 총 7.5년을 받아야지 상한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비교해봤을 때 3년은 너무나도 작다라는 거죠. 네, 이거 이제 우리 지호 씨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의 혐의는 알선수재하고 개인정보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행위이기 때문에 각각 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미국 같으면 합쳐 그냥 단순 합산. 예. 그래서 알선수재 5년, 그 개인정보법 위반 5년 합쳐서 10년이 최고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제일 무거운 거, 제일 무거운 형벌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형벌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알선수재나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둘 다 같은 형량이기 때문에 둘 다 5년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을 가중하니까 5년에 2분의 1을 가중하니까 7년 반이 최고 형량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반 3년을 구형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싸게 너무 이 구형이 싸지 않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싸구려 티켓을 끊어준 거죠. 네. 이현복 판사의 담당 판사인데 이현복 판사가 뭐 노상원한테 뭐 크게 뭐 빚진 게 있나? 왜 그랬대요? 이건 이제 특검이 이제 결심을 한 거기 때문에 특검이... 선고를 어떻게 내릴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고는 12월 15일 날 선고한다고 하니까 네. 아마 가장 빠르게 선고할 겁니다. 노상원은 뭐래요? 우선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네. 개인정보 사건에 관련해서 저도 그렇지만 정보사 사령관과 그리고 김모대령, 정모대령 등으로 인해서 곡초를 겪고 있는 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다. 그렇죠. 미안하다. 오케이. 네. 그런데 그게 다예요? 예, 이거 하고 재판 끝났어요. 원래 최후변론 같은 경우에는 이 피고인이 꽤 길게 하거든요. 이제 본인의 억울한 점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지금 내란 저질렀으니까 사죄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는 나와야 되는데 정도는 나와야죠. 그런 말 전혀 없이 아니 김모대령, 정모대령 그쳐 걷고 있는데 미안해 내 마음이 무거워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낸 겁니다. 정모대령, 김모대령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협조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협조해준 사람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내란 동조자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거는 안 됐고 국민들이 내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은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요? 확실히 그래 보이는데 원래 노상원이 초반에는 마스크 끼고 되게 좀 초췌한 느낌이 났었어요. 네.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때. 네. 근데 오늘은 마스크도 끼지 않고 이 겉에 검정색 마이에다가 그 회색 그 목티를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마스크도 안 끼고 나왔어. 그러니까 특검이랑 판사랑 꼿꼿이 쳐다보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미안한 게 없습니다. 당당한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나 민간인이고 내가 뭐 관련 있었는데 이러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뻔뻔스럽네요. 사실 내란의 실질적인 설계자가 노상원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나오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식을 패 죽일 수도 없고. 에? 그렇죠. 그 최소한 여인형, 이진우 완전 나쁜 놈들이지만 네. 얘네들은 죄송한 척이라도 해요. 미안한 잘못했다고 말이라도 그렇죠. 했지. 말이라도 해요. 근데 이제 노상원이라든지 저번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모 상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잘못한 게 없어요.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야. 이거는 가중으로 좀 형량을 때려야 됩니다. 최소한 반성의 기미는 보여야죠. 반성의 기미는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반성하는 기미도 없더라. 제가 봤을 때 반성의 기미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척도 안 해요. 야, 그러니까 이 징역 3년이 너무 적지 않느냐.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내란의 본류 사건이 아니라 내란의 겹다리 사건입니다. 뭐 일종의 별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내란에 대한 단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는 꼬라지가 참 이게 참 문제가 되는 행위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짓을 했는데 징역 3년 너무 싸죠. 너무 싸죠. 근데 거기에다가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반성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처를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변호인 측 주장도 그렇습니다.
김모 대령 같은 경우에는 협박 정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노상원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원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특검 측에서는. 근데 본인은 수사기관 협박이라는 거예요. 김모 대령이 이렇게 진술한 거는 특검 너네가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한 거야. 그리고 나는 민간인이고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합수부나 이런 걸 명단을 가져와서 내가 꾸리겠어. 심지어 명단을 가져와서 난 김영현한테 넘겨줬어. 근데 김영현 장관이잖아. 나 다른 사람한테 안 넘겨줬거든? 나 죄 없어. 야, 내가 해악을 뭐가 끼쳤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나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뭘 했는데 나 견학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나보고 뭐 내란에 관여했다 그러냐? 배째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되게 웃긴 게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보사에 있는 비밀 요원들의 정보를 얻어냈고 그걸 김용에게 전달했으며 실제로 진급과 관련돼서도 관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군인인 것보다 민간인인 게 더 큰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민간인이 더 큰 문제네. 민간인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또 사실 놀라워요. 그렇죠. 민간인이 군의 주요 기밀을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그것도 놀랍고 이걸로 뭐 오히려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뇌물을 받아먹은 것도 놀라워요. 그렇죠. 근데 참. 이거를 그냥 민간인이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 그럼 뭔데 이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국기문란입니다. 근데 국기문란을 해놓고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한다면 야 이 사람은 정말 뻔뻔스럽다라고밖에 달리 표현이 안 되네요. 철판 깐 거죠 그냥. 진짜로. 사실 이런 화법이 한동훈식 화법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냐면 그러니까 민간인으로서 이런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나 민간인인데 뭐 내가 이런 일을 했다서 문제가 돼? 똑같은 내용인데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검사가 이런 짓까지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아니 검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그렇죠. 이게 참 기가 찬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되게 빨리 끝났겠네요, 오늘. 오늘 약 한 40분 정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40분. 예. 노상원이 거의 이제 최후 진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징역 3년을 구형한 거네요. 예,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유동규를 7년 구형했다가 8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이연복 판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연복 판사를 좀 알아요. 네. 이연복 판사를 좀 아는데 이연복 판사가 이제 대법원의 공보 판사로 있었어요. 네. 기자들하고도 좀 가깝고 또 뭐 기자들의 이런저런 민원을 뭐 챙겨주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사치고는 좀 격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털털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딱 거기까지예요. 아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판결이 나올 것이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연복 판사가 지난번 그 양승태 그때 좀 찍혀가지고 지방으로 좀 한직을 좀 전전하다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아유, 유배를 갔다 오셨군요. 유배 갔다 온 분이라서 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가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연복 판사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네. 선고는 언제랍니까? 선고는 12월 15일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재판 보시면서 뭐 인상 깊은 어떤 적이 있으면 뭐 그런 거 한두 가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 방송 중에 말했듯이 저는 이 피고인들의 이 뻣뻣한 태도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본인들이 만약에 성공했으면 친일파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이 조선 시대로 따지면 이 반역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렇죠. 역적이에요. 공신이 될 사람들이었어 성공을 그렇죠. 했다면 공신이냐 역적이냐. 공신이냐 역적이 사실 사회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서 그렇지 원래 단두대 진짜 죄송한 말이 단두대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최소한 반성의 태도는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아나무인 이 뻣뻣한 목을 보자고
보자니 제 마음이 진짜 답답합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화가 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역적을 사용을 할 때 서대문 밖에 나가가지고 목을 잡았어요. 네. 서대문 밖에 원래 서대문 형무소가 있잖아요. 서대문 형무소가 하필이면 서대문 밖에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원래 목 치던 데야. 아유. 해 떨어지잖아요. 서쪽이 해가 떨어진 쪽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다 갖다 버리냐면은 한강에다 갖다 버립니다. 새남터. 그리고 나중에는 그 새남터에 가서 목을 치기도 해요. 네. 목을 치러 가야 되겠네. 이제. 그렇죠. 네. 이거 재판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참 여러 가지가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재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노상원은 그럼 이제 또 다른 재판, 내란 재판도 계속 받고 있죠. 이번 주에 있나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김용현 재판 같이 받고 있거든요. 아마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직연이 윤석열 재판은 1월 12일까지 기일을 잡아놨어요. 네. 그걸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아마 한 2월 달 내년 2월 말쯤에나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이제 오늘 그렇죠. 오늘 이제 결심을 했으니까 빨라야지 12월 말이고 그렇죠. 아니면은 12월 내년 1월 쯤 네, 되겠네. 예, 그렇죠.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란 재판도 좀 빨리 해야 되고. 그렇죠. 예, 내란 재판은 글쎄 김용현 재판이 이제 마무리돼 가나요? 우선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를 묶어가지고 뭐 직위원이 합쳐가지고 뭐 송구한다, 병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마 발맞춰서 한꺼번에 선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년 1월까지 돼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아마 2월 말쯤이나 돼야 선고가 결심 아니고 선고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용현의 내란 혐의 재판은 아직까지 좀 남았고요. 그것도 이제 내년 1월 정도나 돼야지 마무리가 결심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직위원이가 이제 마지막까지 시간을 풀로 써먹겠다는 얘기인데. 네. 자, 일단 노상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은 구속영장 걱정 안 하고 감옥에 보낼 수 있으니까 뭐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윤석열이긴 하겠네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재판이 있나요? 내일 이제 군사 재판에서 김용현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증인으로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녀는 올 건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 뵙고 내용이 없으면 수요일 날 한덕수 재판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으면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